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삶은 복잡할 때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한 이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제육볶음, 달걀 3개, 김 그리고 김치가 오늘의 저녁 식사 메뉴다. 단촐해 보여도 초보주부에게 이 정도면 징수성찬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식사를 준비한 노력과 시간도 끝나고 찾아올 집안일도 떠올리지 않는다. 그저 짧은 저녁 식사를 즐길 뿐이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비워진 식기들을 싱크대로 옮겼다. 나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고무장갑을 꼈다. 수세미에 세제를 듬뿍 묻힌 뒤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을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다. 2번째 그릇까지도 분명 괜찮았다. 그런데 3번째 그릇을 잡아든 순간부터 어느새 콧노래가 짜증 섞인 한숨 소리로 변해 있었다. 좁은 싱크대에 가득 찬 설거지거리 때문인지 아니면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시작한 것이 후회되었는지 나도 정확히 내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초기 우리가 가진 물건의 양이 적었던 터라 집안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만큼 금세 불어났고 동시에 할 일도 그만큼 늘어났다. 소꿉장난처럼 여겼던 집안일은 점점 현실이 됐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집안일이라는 친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사람을 어찌나 곤란하고 귀찮게 하는지. 집안일은 하지 않으면 안 한 티가 났지만 열심히 해봤자 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집안일을 싫어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런 방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만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러던 와중 우연찮게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 씨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다. 텅 빈 방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홀린 듯 클릭할 수밖에 없었다.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산다는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 씨의 집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어수선한 우리 집과는 확연히 달랐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졌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나는 당장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미니멀 라이프, 나의 구세주. 하루에 여러 번 작은 성취감 느끼기.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어떤 물건을 비울까 고민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물건을 분류하고 비워내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매일같이 기부할 것과 버릴 것이 생겼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멈추지 못했다. 물건 정리가 즐거웠던 것도 집이 점점 깔끔해지는 것도 분명한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내가 물건 비우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목표는 항상 거창하고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을 동경했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렸다. 일상 속 행복이나 주변의 작은 기쁨은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행복과 영광을 바랬다. 그래서였을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어떤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물건 비우기를 시작하고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비울 물건을 하나씩 살펴서 골라내고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햇빛에 바싹 마른 빨래를 개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나를 발견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에 할 일을 적었다. 해야 할 리스트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채워졌다. 밥 먹기, 글쓰기, 장보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영화 보기, 옷 기부하러 다녀오기 등
단지 생활을 기록하고 달성 여부를 체크했을 뿐인데 대단한 것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취감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었다. 나의 하루, 나의 생활, 다가올 내일같이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이 기다려졌다. 물론 나의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간 내가 꿈꿨던 목표에 닿을 수도 있다.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잘 살아내고 싶다. 이제서야 알게 된 진짜 내 모습. 가진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취향이나 가고 싶은 방향이 뚜렷해졌다. 남들이 다 가진 물건을 갖지 않아도 되고 잘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됐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을 엄청나게 줄였는데도 불편함 없이 생활 중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됐고 다른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덕분에 남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감이나 열등감, 불안함도 많이 사라졌다. 사소한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도 않게 됐다. 주변의 일 역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물건을 비우면서 나에게 꼭 필요하거나 가치 있는 물건을 알게 된 것처럼 삶의 많은 것을 비우다 보니 내게 남겨진 것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됐다. 정리가 안 되는 삶의 부분들과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를 미련 없이 비워내자 중요한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내게 중요한 것들만 신경 쓰고 마음 주며 살아가고 싶다.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좋아해 주기. 나 자신을 좋아하긴 했지만 예쁘장하지 못한 외모나 모난 성격,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 불만스러울 때가 자주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누군가를 질투하고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압박하고 괴롭혔다.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가곤 했다.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자 지금의 나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 반대로 내가 못하는 것들도 알게 됐는데 굳이 그것을 잘하려고 애쓰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잘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신기하다. 삶의 방식과 기준, 생각을 정돈한 것뿐인데 나를 믿게 됐고 볼품없다 생각했던 지금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 정도면 미니멀리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미니멀 라이프 이후 얻게 된 뜻밖의 자유. 몇 달 동안 쉼없이 물건을 비우면서 오랫동안 쓸모없는 물건을 굳이 짊어지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소비하는 삶을 살아왔다. 머릿속에는 항상 가지고 싶은 물건 리스트가 있었다. 물건 사는 일로 기쁨을 얻었고 갖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했다. 왜 그토록 물건을 사고 싶어 했을까? 돌이켜보면 나는 소비라는 굴레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부지런히 돈을 쓰기만 하던 사람이었다.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웠던 이유도 그게 꼭 필요해서였다기보다는 물건을 살 능력이 없다는 패배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일 뿐이다. 소비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무너질 일도 내가 하찮게 느껴질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내 삶은 그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구입했던 물건들이 쉽게 버려지고 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비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싶다. 어차피 비워내야 할 물건이니까 여전히 수많은 유혹 사이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중인 미약한 나지만 조금은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모든 유행을 따라가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핫하다는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핫한 장소는 가보고 음식도 먹어봐야 속이 후련했다. 무엇보다도 궁금했다.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부터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에 더 집중하게 됐다. 더 이상 급급하게 뭔가를 쫓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안다. 유행을 쫓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경계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나 삶의 방식 또는 좋아하는 마음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남들을 따라가는 삶이다. 앞으로도 계속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싶다. 핫하지는 않더라도 편하고 즐거운 삶을 기대하면서.